금강산 우리측 시설 철거 협의를 요청한 북한 통지문과 관련해 정부는 오늘 금강산 관광 문제를 논의할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처리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위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금융안정에 치중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디플레이션 예방을 위해 통화정책의 방점을 물가 안정에 찍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 융자해주는 대상과 기간을 크게 늘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신혼부부 대출금 1억 원까지 부산시가 이자를 3년간 지원해주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이 30만 원 정도 들 것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상이 나왔습니다. 태풍 등의 영향으로 배추와 묵값이 올라 지난해 27만 원보다 비용이 10%가량 늘었습니다. 고속버스 요금이 평균 36% 할인되는 정기권 상품이 내일부터 시범 도입됩니다. 장거리 출퇴근이나 통학을 하는 탑승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칠레에서 열리는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며 주요 참가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태국 방콕을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다양한 영내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아세안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3박 7일간 칠레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및 멕시코 공식 방문차 중남미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멕시코를 공식 방문해 14일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의 태평양 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멕시코의 지지 확보, 믹타 등 국제무대 협력 강화, 현지 우리 투자기업 활동 지원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지 우리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칠레 산티아고를 방문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25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 주요국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조율 중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로 재임 881일째를 맞이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오래 일한 총리가 됐습니다.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이 총리의 정치적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역할론이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 총리의 향후 거취가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입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3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내각을 안정감 있게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놀지 않고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잘된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것도 없지 않습니다. 이 총리는 2년 4개월 27일의 재임 기간을 돌이켜보며 아쉬움도 피력했습니다. 삶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전히 어려우시니까요. 이런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늘 저의 고통처럼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앞으로 국민에게 더 낮게, 더 가깝게 다가가면서 더 멀리 보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일인 총리의 거취는 늘 정치권의 관심이지만 이 총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저의 거취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이 총리가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1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려면 내년 3월 16일까지 총리직을 사임해야 합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우리 경제의 문제로 떠오른 저물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운용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물가 안정은 통화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만큼 현재 한국은행 통화정책 대상인 금융과 물가에서 물가 쪽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KDI는 특히 정부와 한국은행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현재 저물가 상황이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봤지만 물가 상승률 자체가 장기간 낮게 유지되는 것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 융자받는 금융지원의 경우 소득 기준 상한선을 부부 합산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매입 임대주택, 또 역세권 청년주택 등의 주택 공급 물량은 연평균 12,000호에서 14,500호로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3년간 총 3조 1,060억 원을 투입해 매년 결혼하는 부부의 절반 정도인 연간 2만 5천 쌍이 혜택을 입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원안 발표 직후 YTN에 출연해 이번 정책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절박한 요구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라며 일부에서 나온 포퓰리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장거리 고속버스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이나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을 일정 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 정기권 상품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내일부터 6개 노선에 일반 정기권을 도입하고 다음 달 20일부터는 4개 노선에 학생 정기권을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정기권이 도입되는 6개 구간은 서울에서 천안, 아산, 평택, 여주, 이천과 대전에서 천안 간 노선입니다. 다음 달 학생 정기권을 도입하는 4개 노선은 서울에서 천안, 아산, 평택, 또 대전에서 천안 노선입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정기권은 주중뿐 아니라 주말까지 이용 가능한 30일 정기권으로 운임은 36%가량 할인된 값으로 제공됩니다. 울산에서 중학생이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10대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탑승자들은 15살 또래 친구들이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승용차에서 구급대원들이 탑승자를 구조합니다. 승용차는 심하게 구겨지고 부서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새벽 2시 40분쯤. 승용차는 울산 양정동 아산로에서 승내 삼거리로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도로변에 있는 철제 가드레일을 부수고 바로 옆에 있는 자전거 도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사고 원적은 30m도 넘게 흩어져 있을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군과 뒷좌석에 탄 B양이 숨지고 나머지 3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은 울산과 경주 지역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으로 15살 또래 친구들입니다. 경찰은 일단 과속과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지만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체를 해놔
속도 부분은 또 뭐 분석을 해 보아야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경찰은 사고 차량이 함께 탄 한 학생의 가족 소유로 파악하고 차량 운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충남 보령시 주교면 조선소에서 예인선 해체 작업 중에 선체에 남아있던 기름 섞인 폐수 200리터가 유출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보령해경은 파손 부위를 막고 흡착제로 가로 100m, 세로 50m 넓이의 유막을 제거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3, 4일 동안 해양환경공단이 고압 세척기를 동원해 돌에 남은 기름 찌꺼기 방제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26일 대전시 대흥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입구에서 새끼 고양이 사체가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누군가 일부러 고양이를 죽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근에 있는 CCTV 화면을 분석하고 사체를 전문가에게 보내 감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자는 사체가 발견된 곳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아이들이 목격했다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고양이를 죽인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101의 투표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제작진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최근 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을 분석하면서 순위 조작이 있었는지, 제작사와 기획사 간의 금전 거래 등 조직적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오늘 퇴근길 수도권을 시작으로 밤사이엔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점차 비가 오겠습니다. 우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비와 함께 밤부터는 황사가 유입되겠습니다. 비에 황사가 섞여 흙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비를 맞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북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하늘이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에서 발생한 황사는 점차 상층을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황사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 지역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스럽게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 비가 그쳐도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부 지역은 황사의 일부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부터는 황사의 유입이 거치고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10도, 강릉은 12도, 금강산 11도, 대구 9도가 예상되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는 20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일교차 큰 가을 날씨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